추석을 앞두고 판매된 농식품 선물 세트 80%가 5만 원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5만 원대 이하 선물 판매 비중이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분기 기업이 예금기관에서 빌린 돈의 증가폭이 전분기에 비해 4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해운업계가 구조조정 여파로 위험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반기 주택시장이 상반기보다 다소 위축될 거라는 한국은행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은 재건축 물량 등으로 강세를 이어가지만 지방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중신용 대상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인 이른바 사익돌 대출이 저축은행에서 다음 달 출시됩니다. 저축은행 사익돌 대출은 평균 15%대 금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입니다. 먼저 월요일 증시 마감 정리하죠.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에 코스닥이 강한 충격받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2.48%가 밀렸습니다. 코스피도 하락했지만 간신히 2030선 지켜내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금융보험업종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재료가 오히려 호재였습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최대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두 종목 다 지난 52주 통틀어 주가가 가장 높이 올랐습니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도 금리 인상되면 운용 수익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시총 상위 30개 종목 중 상승 종목이 단 2개뿐이었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3% 넘게 빠졌고 카카오와 GS 홈쇼핑까지 줄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주말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례 경제정책회의에서 미국의 견고한 고용시장과 경제 전망 개선, 물가 상승 등을 거론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금리 인상을 위한 여건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0.25에서 0.50%인 기준금리를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12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자 오늘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11원 30전 오른 1,125원에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물가나 고용 지표에 따라서 환율이 더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그 시기와 관련해서 당장 다음 달이냐 아니면 올 12월 한 차례 인상이냐를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금리에는 특히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언제일까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 올 12월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배경이 뭘까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와이몽주 이 잭슨홀 경제 심포지움에서 제닛 옐런 연준 의장 발언이 좀 의외로 강력했습니다. 예. 앞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미국 고용시장 좋고 소비시장도 강세고 인플레이션 개선 모습도 좋다. 미국 경제 여건 개선된다. 그러면서 뒷붙여서 했던 말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이 시장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실은 이 옐런 의장 발언도 강했지만은 더 시장에서 좀 충격을 줬던 거는 이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이거든요. 우리 피셔 이론의 바로 그 사람인데 이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이제 옐런 의장 발언 직후에 한 방송국에 출연을 해가지고 연내 2번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향후 일정을 보면은 9월에 FOMC 회의가 한 번 있고, 그렇죠. 11월에 있고, 12월에 있습니다. 3번 있죠. 그런데 3번이 이제 연내에 남았는데요. 11월 같은 경우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9월 아니면 12월인데, 근데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2번 9월, 12월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 이번 주부터 속속 발표가 되겠지만은 9월에는 조금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또 확인도 돼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11월은 아니고 12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서 시장에서는 지금 12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현재 그 기조가 전체적으로 좀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이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이제 미국이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많이 이 자국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여기에 달린 건데요. 예.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의 달러라는 패권 통화와 우리의 원화라는
글쎄요,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이제 통화의 차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자본 유출의 위험 때문에 적어도 미국의 기준금리보다는 1%에서 한 1.5%포인트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만에 하나 12월에 올리고 2017년부터 기조적으로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고 하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아무리 뭐 내수 부양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도 하더라도 뒤따라서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올리지 않으면은 더 높은 금리를 이제 얻으려는 이제 이 달러 자금들이 본국으로 송환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 12월에 올리고 내년에 급하게 또 뭐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씩 올린다라고 하면 우리도 뒤따라 올릴 수밖에 없죠. 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제 좀 임박했다라는 재료 나오니까 저희가 좀 긴급하게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정부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계빚이 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됐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 이대건 기자와 함께 정부의 대책과 가계부채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난주 8.25 가계대책 나올 때요. 네. 이날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도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예. 1257조 원이거든요. 자, 이게 그냥 어마어마하다 이런 느낌만 들 정도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라고 봐야 될까요? 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수치상의 비교 대상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1년 예산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386조 원입니다. 가계부채가 6월 말 잔액 기준으로 1257조 원이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겁니다. 문제는 이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 사이의 추이를 한번 볼까요? 네, 2013년 처음으로 1000조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1085조, 지난해 1206조를 기록했고 올해 6월 기준으로 1257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소득이 이런 게 좀 줄고요. 그리고 저금리 정책이 지속될 것 같아서 올해 중으로 1,300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꾸준히 올라서 참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국제결제은행 BIS가 자료를 냈는데 이 자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88.4%입니다. 13년째 비교 대상 신흥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던 지난 2007년 미국의 99.9%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와 비교해도 미국이 79.2%, 일본이 65.9%, 유로존이 59.3%로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도 한번 볼까요?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처분 소득, 즉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등 고정적으로 떼가는 돈을 뺀 가정의 실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164%를 기록했습니다. OECD 23개국 평균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더 실감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로존 금융위기 진원지로 꼽혔던 피그스는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과 를 말하는데 이들 국가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적게는 20%포인트, 많게는 70%포인트나 높습니다. 특히 유로존 위기의 핵심 국가였던 그리스보다 무려 5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그만큼 쓸 돈보다 빚이 많은 우리의 현실이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가계부채는 이번엔 정부 들어 확연히 늘었는데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93조 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24조 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3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이미 294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현 정부 이전에 두 정부 각각 5년 증가액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한 역풍으로 인구 구조 변화, 극심한 수출 의존과 함께 높은 가계부채를 꼽았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심각하다 못해 무서울 수준인데요. 네. 이 정부가 지난주 가계부채 대책을 그래서 내놨죠? 네, 처음은 아니고요. 이전에도 몇 차례 내놨는데 시장에서는 시큰둥합니다. 이번에는 주택 공급을 줄여서 가계부채를 잡겠다. 이게 핵심인데요. 어정쩡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확실히 잡기 위한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강화나 전매 제한 등 특단의 조치가 쏙 빠졌기 때문에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가계부채를 확실히 잡으려 하니 그나마 내수 경기를 바치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식을 것 같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양쪽 모두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어정쩡한 대책이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네, 정부가 지난 25일 주택 공급 물량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한 뒤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오늘 지금은 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 과잉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때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내년 하반기 이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위원장의 말입니다. 주택 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도 규제 등 총량 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분양 시장의 과열 지속 등의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 부처의 관계부처 간 컨텐션시 플랜도 마련을 해서 관계기관에 미리 협의를 완료하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도 갖춰 놓겠습니다. 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수익률 정보가 상당수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증권사 19곳에 일임형 ISA 상품 150개의 수익률 공시를 점검한 결과 25개는 수익률이 실제보다 높게, 22개는 낮게 산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수익률을 잘못 공시한 7개 금융회사에 대해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행 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LG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1조 3천억 원 규모의 협력회사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생활건강, LG U+ 등 9개 LG 계열사는 1조 3천억 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예정일보다 최대 열흘 앞당겨 추석 전에 미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G는 지난 설에도 1조 2천억 원 규모의 협력회사 납품 대금을 예정보다 앞당겨 지급한 바 있습니다. KTB증권이 최근 총 8천여만 달러, 우리 돈 약 950억 원 규모의 항공기 투자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투자 대상은 싱가포르 항공이 운항 중인 에어버스 A330의 300기종으로 국내 보험사와 공제회들이 함께 자금 모집에 참여해 매입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싱가포르 항공과의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향후 약 6년 동안 채권 순위에 따라 연간 3에서 6%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코레일이 다음 달부터 고속 화물 열차를 이용해 신선식품도 수송하기로 했습니다. 수송 지역은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 부산 신항 사이입니다. 냉동 컨테이너 화물 열차가 이 사이를 다니게 됩니다. 이 구간은 지난해 시속 120km로 달리는 고속 화물 열차가 도입되면서 운행 시간이 1시간 넘게 단축돼 신선식품 수송도 가능해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광교 테크노밸리에서 경기벤처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경기벤처협회 소속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협약 체결 직후 참석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제도와 절차를 안내하고 1:1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80개 모델 8만 3천 대의 인증 취소와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예고한 것과 달리 우리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 국내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재인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월요일 속속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녁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한 주의 시작 YTN과 함께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